자, 이제 개념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이제 알아봤었단 말이에요. 이제 실제 나온 문제들이 어떻게 되고 이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이제 개념 문제 1번. 문제가 이렇게 길죠. 지문이 상당히 길게 되는데요. 옥내 배선의 시설에서 169 부근에서 전기 저항치가 3옴 이하 값을 유지하는 수도관 또는 철골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하여 이를 중성점 접지공사한 저압전로의 중성선 또는 접직전선에 추가 접지할 수 있다. 아까 개념할 때 나왔었던 내용이죠. 이때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내용이 여기 문제에 있어요. 요 추가 접지 목적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개념할 때 안 나왔던 내용이죠. 이 추가 접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추가 접지를 하는 이유는 저압전로에 침입하고 있는 내격이나 고압전로 혼촉에 의한 이상전압에 의한 옥내 배선의 전위 상승을 억제하고 자 1번이에요. 요게 저압전로에 침입하고 있는 내격이나 고저압 혼촉에 의한 이상전압에 의한 옥내 배선의 전위 상승 억제.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전위 상승 억제죠. 저압 쪽에 전위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락사고가 생겼을 때 두 번째예요. 지락사고가 생겼을 때에 단락전류를 증대시킴으로써 과전류 차단 장치의 동작을 확실하게 한다. 두 번째 내용은 핵심은 과전류 보호개전기 동작을 확실하게 한다. 과전류 차단기 동작을 확실하게 보호장치 동작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추가 접지를 하는 목적은 간단하게 전위 상승 억제, 저압전로에 침입하고 있는 또는 혼촉에 의해서 생기는 저압 쪽에 전위 상승을 줄여주는 것이고, 또는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단락전류 등을 증대시켜서 저항이 적으니까 증대시키죠. 그러면 고장전류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개전기가 작동하는 시간이 빨라질 거 아닌가요? 그래서 과전류 차단기 등 보호 개전기의 동작을 확실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 대한 문제입니다. 지문은 굉장히 많네요. 지문. 자, 문제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그림에서 나 지점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 추가 접지가 없는 경우와 추가 접지가 있는 경우에 전류값을 비교해라. 아까 추가 접지하는 목적 중에 지락전류를 고장전류를 증대시킴으로 인해서 과전류 차단장치 동작을 확실하게 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추가 접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전류값을 비교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이제 문제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죠. 문제의 내용이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건물에 있는 철골 지점에다가 추가로 접지할 수 있다. 여기가 추가 접지예요. 수도관 중에 추가 접지했죠. 얼마짜리 이하로? 3옴 이하짜리로. 그러니까 여기에 저항이 지금 3옴 이하가 있다는 뜻이죠. 여기다가 말 그대로 추가로 접지했어요. 원래는 이게 이제 추가 접지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없게 되면은 이쪽에 변압기 중성점 접지하고 여기 변압기 중성점 접지죠. 변압기 중성점 접지잖아요. 지금 중성점 접지하고 여기 이제 선로 전거 중성선이니까요. 접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구가 여기 전선관이라고 봐야 되죠. 여기 그림이 이렇게 생겨 있는 것은 이렇게 있다고 봐야지. 여기 전선관이라고 보고요. 전선관 금속으로 된 겁니다. 금속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속관에 접지가 잡혀 있는 거죠. 여기 보호 접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호 접지가 되어 있죠. 보호 접지 얼마짜리로요? 3옴짜리로, 아니 10옴짜리로 되어 있는 겁니다. 중성점 접장이 15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접장이 10옴으로 되어 있죠. 이때 여기 추가 접지가 되어 있는데 이 추가 접지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사고 전류를 계산해 보자는 것 뿐이에요. 먼저 추가 접지가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없어요. 그러면 전류는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요. 여기 스위치를 닫아서 이렇게 사고점을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추가 접지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오는 전류의 저항값은 여기에 보호 접지 저항값 10옴짜리하고
여기에 중성점 접지 저항값 10옴짜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추가 접지가 없는 경우일 때 전류의 값은 이쪽의 저항값, 이쪽의 저항값이니까 10 더하기 10에다가 걸리는 전압 얼마 걸렸어? 100V 걸렸잖아요. 100V가 걸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20분의 100이니까 5A의 추가 접지가 없는 경우는 사고 지락 전류가 5A의 전류가 흘러가게 되죠. 이해가셨나요? 이번엔 추가 접지가 있는 경우죠. 추가 접지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접지장이 이렇게 있어. 전류가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도 가게 되죠. 쉽게 말하면 여기 3옴하고 그 다음에 여기 10옴이나 이쪽 10옴이 병렬로 되어 있어요. 여기 3옴 봐게 되면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도 가게 되니까 여기에 3옴하고 여기가 병렬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지락전류의 값은 합성저항 구해야 되죠. 10 더하기 3하고 10을 병렬로 계산해 3 더하기 10, 3 곱하기 10. 여기가 합성저항 값이죠. 여기는 이제 10옴짜리 그대로 있고요. 여기가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똑같은데요. 이쪽 걸로 하세요. 여기하고 여기가 병렬입니다. 그 100이죠. 그럼 이제 이 값을 계산해 보게 되면 이 값이 8.13A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추가 접지가 해주게 되면은 사고 고장 전류값이 8.13A로 되니까 여기에 과전류 차단기 용량을 용이하게 해주죠. 용이하게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5A짜리가 되니까 8.18 가지고는 동작이 안 되겠군요. 그렇지만 용이하게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이와 같이 되더라. 추가 접지 있는 부분 뭔 말인지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 접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제 풀어보면 이렇게 답안지에다가 적어놨죠. 다음 문제, 개념 문제 2번. 자, 배전용 변전소의 접지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배전용 변전소의 접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접지하는 목적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중요 접지개소 3군데, 5군데 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냐? 접지하는 목적이라 그랬어. 변전소에서. 목적. 이 목적은 인체를 보호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기를 보호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통을 보호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세 가지를 보호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세 가지 요약에. 그러면 먼저 인체를 보호하는 내용은 감전사고 방지죠. 감전 방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예를 들게 되면은 절연이 열화한다거나 손상받는다거나 누전이 생긴다거나 뭐 어떤 등등등이 사고가 났을 때에 대지전압이 올라가게 되고 접촉전압이 올라가게 되니까 사람이 닿게 되면은 감전에 노출되죠. 감전에 대한 내용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기보호. 기기가 손상될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고장이 생기게 되면 기기가 손상되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기를 어떻게 보호할지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 개전기 작동해야 되죠. 개통보호. 개통보호가 고장이 나면은 당연히 보호 개전기를 동작시켜서 고장난 구간하고 고장나지 않는 구간하고 분리를 해줘야 맞겠죠. 그래서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중요 접지개소 한 몇 군데 써보라 그랬죠. 지금 5개소를 써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 접지개소는 주로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냐? 일단 이상 전압에 대해서 피레기나 피레침. 일단 요거 생각할 수 있어. 중요 접지개소, 피레기나 피레침.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 계통 접지 말하죠. 변압기 등의 중성점의 접지를 잡아야 될 거 아닌가요? 변압기 등의 중성점 접지. 그 다음에 보호 접지를 하기 위해서 기기의 노출도전부죠. 노출도전부. 잘 모르겠으면 외함이에요. 외함. 노출도전부. 외함 등에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프레임. 프레임에 접지 공사해야 돼. 철구, 철대 등등등. 철대, 기계기구 뭐 이런 거, 철구 이와 같은 것들을 해야 접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차폐선. 차폐시켜야 될 것. 예를 들게 되면 케이블 실드선.
케이블에 있는 차폐층 이런 것들 아닐까요? 간단하게 변압기 중성점, 개통 접지, 노출 도전부, 보호 접지, 프레임 접지, 차폐, 여기 차폐, 유도장애 방지 같은 거, 어떤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거, 중요 접지 개소가 대충 이런 것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접지 목적은 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내용을 파악해서 쓸 줄 알아야 되고, 다음에 중요 접지 계통은 낙뢰로부터 변압기 중성점, 보호 접지 계통, 케이블, 실드, 철구 이런 데 접지를 잡아주면 됩니다. 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답을 이제 이렇게 썼는데 꼭 이렇게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에 핵심되는 말을 써라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감전사고 방지, 인체에 대한 감전사고 방지, 기기의 절연열화나 손상 등으로 누전이 생기면 사고 전류가 접지선을 통하여 대지로 흘러 기기의 대지 전이 상승이 억제해서 인체에 대한 감전 위험을 줄어들게 된다. 그럼 이걸 다 쓰지 않고 그냥 인체에 대한 감전사고를 방지한다 이렇게만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기기를 방지해야 되죠. 내전류나 고저압 온척 등에 의해서 침입하는 고전압을 접지를 통해서 대지를 흘려서 기기의 손상을 방지한다 이거죠. 그래서 인체에 대한 감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경제적인 이유로 기기의 손상을 방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통의 사고가 생기면 사고 난 구간을 건전한 구간하고 분리해야 돼. 그러려면 보호 개정기가 작동해야 되죠. 그래서 사고가 생기게 되면 사고 정도를 보호 개정기 작동이죠. 보호 개정기 작동시켜서 계통, 사고 구간을 건전한 구간에서 분리하게 되죠. 요 세 가지를 한마디로 하면 여기는 인체 보호, 기기 보호, 계통 보호예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가 외울 때에 인체, 기기, 계통 요걸 보호하기 위해 접지를 하는데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 좀 붙여서 쓰시고, 살 생각이 안 나면 포인트만이라도 쓰세요. 인체에 대한 감전 위험 방지, 기기 손상 방지. 이해가셨나요? 그 다음에 보호해야 될 개정기의 동작을 확실하게 하여 준다. 여기다가 살 좀 붙이시면 충분히 되죠. 그 다음에 중요 접지기에서 5군데 쓰라고 했잖아요. 금방 얘기했죠. 필해침, 변압기 중성점, 그 다음에 일반 기계의 외함, 여기에 뭐 기계의 기구인데 외함, 철구 또는 프레임, 철대, 경계책 등, 케이블의 차폐선, 실드선, 필해침, 중성점, 외함, 철구, 철대, 실드선 할 수 있겠죠.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와 같은 곳에 중요 접지기에서 5군데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다음, 자, 접지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자, 이거 이미 했었죠. 우리가 이거 접지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물음에 답변하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콜라우스 브릿지죠. 그래서 콜라우스 브릿지법에 대해서 접지장을 측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지금 접지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계기나 측정 방법을 2가지 쓰라고 했는데, 접지장을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접지장을 측정하는 방법은 전이차계법, 어드 테스타, 접지 저항계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콜라우스 브릿지, 콜라우스 브릿지 등등등. 그 다음에 위너의 사전법, 여기 전이차법의 3전법이 있고 4전법이 있어요. 위너의 사전법 같은 거, 위너의 사전법,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전이차계법이 보통 이제 여기가 3전법으로 보통 쓰죠. 이런 것들. 아무튼 2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접지장계하고 콜라우스 여기만 써도 돼요. 콜라우스 브릿지. 지금 이건 이제 콜라우스 브릿지로 측정하는 거죠. 자, 그림에서 2의 접지가 있고 보조 접지극 P하고 C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접지장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이때 2의 접지장을 측정할 때 몇 옴이냐고 물어봤어요. 이때 2하고 P 사이의 저항값은, 본 접지와 P 사이의 저항값은, 여기서 여기까지 저항값은 86옴이고 여기가 86옴이고, 그 다음에 본 접지와 C 사이의 저항값은 92옴이었다.
그리고 P하고 C 사이의 저항값은 160ohm이었다. 아시죠 이제? 이때 여기에 접지저항값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접지저항 R값은 2분의 1을 쓰고 양쪽에 저항을 더한다. 86 더하기 92.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저항을 뺀다. 마이너스 120. 그리고 계산기 누르면 된다 이것이었죠. 이제 식이 이제 여기가 R1, R2, R3라고 하게 되면은 R1, R2, R3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접지저항값 R 값은 2분의 1 값에 R1 더하기 R2 더하기 여기 R2, 여기 R3하고 여기 R2 씁시다. R2. 그래서 R1 더하기 R3하고 마이너스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는 거 R2를 빼주면 된다. 이 공식 꼭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랬죠. 증명을 못하더라도 써먹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9ohm이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접지장 값은 이제 여기에 접지장 9ohm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하실 수 있겠죠? 이 수식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문제. 어떤 변전소로부터 3상 3선식 비접지식 배선에 8회선 나오고 있어요. 이 배전선로의 주상변압기의 중성점 접지장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때 전선이 공칭전압이 3.3kV이고 배전선로의 선로의 긍장이 20km/h, 회선의 20km라는 뜻이죠. 가공전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게 긍장이란 말은 선로길이라는 뜻이에요. 선로길. 선로의 길이가 회선의 20km라는 뜻이고요. 모두 다 8회선, 이게 8회선 나오고 있다는 뜻이고요. 가공전선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죠. 가공전선. 개념을 먼저 얘기하게 되면 여기에 모선이 이렇게 있어요. 모선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회선이 8km 나오게 되는데 선로길이죠. 선로의 길이가 있고요. 여기에 변압기가 있고요. 선로 길이가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선로 길이가 한 회선에 8km라는 뜻이고요. 이때 여기가 3선식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접지가 걸리고 변압기가 있고 여기에 접지가 걸리고 여기에 접지 저항값을 구하기 위해서 저항값 I는 I분의 150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요 I 값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선 지락전류. 그래서 일선 지락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개념을 잡아봤어요.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 이제 전선이 가공전선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이때 일선 지락전류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일선 지락전류 I의 원값은 1 플러스 150분의 3분의 V L 마이너스 100 더하기 2분의 3분의 V L 다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V는 공칭전압을 1.1로 나눈 값이고 단위는 킬로볼트로 써야 되고요. 단위 킬로볼트 쓰고 그 다음에 여기 L 있습니다. 요 L은 동일 모선, 여기가 모선이 있죠. 우리 문제는 요것이 몇 개 있냐면 8회선이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모두 다 회선당 20km가 선로 길이라는 뜻이거든. 선로 길 20km가 요게 8회선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여기 8개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8개. 이해가셨나요? 그러면 동일 모선에 연결되어 있는 가공전선로의 케이블이 아닌 것의 총길이죠. 그러므로 L 값은 동일 모선에 접속된 연결된 가공전선, 케이블이 아닌 전선, 가공전선의 연장길입니다. 연장길이는 선로 길이에다가 가닥수를 곱하고 회선수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L-는 뭘 나타내고 있냐면 L-는 동일모선에 연결된, 똑같죠? 동일모선에 연결이 되어 있는, 이번에는 케이블의 연장길입니다. 연장길이
단위는 킬로미터 써야 되죠. 물론 여기도 단위가 킬로미터입니다. 이렇게 킬로미터를 사용합니다. 이때 가공전선의 연장 길이는 선로 길이 곱하기 전선수라겠죠. 선로 길이에다가 전선수를 곱해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회선당 말하는 것이고 8회선 또 해야 되고요. 여기 케이블 연장 길이는 단순히 선로 길이입니다. 이것만 좀 틀려요. 이해가셨나요? 여기는 회선수만 곱해 주면 되죠. 자,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는 가공선으로만 물어봤어요. 그러므로 이쪽에 나와 있는 케이블은 계산할 필요가 없죠. 이쪽을만 이용해서 일선 지락전류를 계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접지장을 구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선 지락전류를 구하게 되면 I의 원값이 1 플러스 150분의 3분의 V. 자, 3분의 V가 여기 공칭전을 1.1로 나눴으니까 자, 1 플러스 1.1로 나누었죠. 이 값이 3분의 V죠. 1.1로 나눈 값을 3으로 나누었죠. 그 다음에 L 값이죠. 선로 길이 20km죠. 전선수 3상 3는 세 가닥이죠. 요게 한 회선의 선로의 연장 길이죠. 요게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8개 나온다는 얘기 아닌가요? 8회선이죠. 그래서 선로 길이 곱하기 전선수에다가 8회선 해줬어요.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해서 계산기 눌러봤더니 이 값이 소점까지 다 계산해야 됩니다. 여기가 소점이 만약에 나오면 전부 다 얹어서 올려서 4A가 되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계산기 눌러보시게 되면은 아마 딱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4A가 되죠. 3.7이 나오든 3.1이 나오든 얼마가 나오든 4A. 그리고 이제 4A니까 접지한 값은 4분의 150, I분의 150, 4분의 150에서 37.5ohm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계산 과정에다가 요거 쓰시고 요거 쓰시고 답 37.5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 공식 써야 되냐? 쓸 필요 없어요. 공식은 문제에서 물어볼 때에만 쓰세요. 계산 과정을 물어보거든요. 계산 과정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이 계산 과정상 필요하면 쓰세요. 그러나 계산 과정상 공식을 안 써도 바로 대입이 가능해. 그럼 바로 쓰세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 식은 계산상 필요하면 쓰시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물어보면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지락전류를 계산하여 접지저항을 구하는 방법. 여기서 I분의 150을 적용했는데요. 여기 문제에다가 단서정을 또 걸 수 있어요. 1초를 넘고 2초 안에 차단장치가 있다. 그리고 2차 측전하에 150V가 넘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2초 이내에 차단장치가 있으면 I분의 300을 1초 이내에 차단장치가 있으면 I분의 600을 적용하는 거 아시죠? 그것까지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시고 이 수식 I 원값은 반드시 비접지 방식에서 만드는 고압 비접지식 1 플러스 150분의 3분의 V L 마이너스 100 더하기 그 다음에 2분의 3분의 V L 다시 마이너스 1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죠. 개념 문제. 자, 다음 그림은 사용이 편리하고 일반적인 접지장을 측정하고 있는 전위차급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전위차급법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보통 두 가지 어드 테스트하고 접지장계하고 그 다음에 위너의 사전법인데 일반적으로 위너의 사전법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전위차급법을 이용한 보통 접지저항계라고 보통 부르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접지저항을 측정하기 위해서 EPC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접지극이고 이건 보조 접지극이잖아요.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가 접지극이고 여기 P가 전압 접지극이죠. 전압 보조극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전류 보조극이죠. 전류 보조극입니다. 여기 단자가 이제 나와 이렇게 EPC 여기 단자가 뭐냐? 이건 접지 단자이고 전압 단자이고 전류 단자죠. 그러면 이건 접지극이고 여기는 전압 보조극이고 전류 보조극입니다. 이 단자는 접지 단자, 전압 단자, 그다음에 전류 단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어떻게 됐었나요?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리실 때에 보통 그림을 그리실 때 전원이 있다. 전원에서 전류계를 건 다음 여기 접지 쪽에다 건다. 그 다음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이 전원 쪽 한 단자는 전류 단자로 연결해 준다. 그러면 전류가 접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 다음에 이쪽하고 여기하고 이쪽 단자 이쪽 단자에다가 전압계를 걸어준다. 여기다 전압계를 걸죠. 이렇게 전압계를 걸어준다. 여기다 전압계 건다는 뜻으로서 이렇게 걸지 않고 여기다가 이만큼 올려서 여기다 표시해서 전압계를 걸어서 이렇게. 그럼 여기 전압계 지식값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류계를 연결했죠. 전류계 지식값하고 비교를 하죠. 전류계 지식값하고 전압계 지식값의 비를 구하에 전류계 지식값하고 전압계 지식값 비를 구하면 저항값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 저항값은 바로 전류분의 전압이 되죠. 그 저항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접지장이 단자가 EPC 단자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EPC 단자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단자가 지금 몇 개 있냐면 하나, C 단자 2개, P 단자 2개 나와 있고요. G 단자는 원래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거 원래 G 단자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림이 G 단자는 접지가 아니란 뜻이고 여기가 검류계란 뜻으로서 전류계 이렇게 돌아가요. 이건 아닙니다. 이 4개 단자를 연결해야 돼요. 요건 이제 위너의 사전법으로 할 때가 4개 단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위너의 사전법일 때는 여기 그림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땅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접지극 E, P의 1, P의 2, 그 다음에 C 이렇게 걸리거든요. 위너의 사전법은 이렇게 걸립니다. 그럼 또 하는 방법은 똑같아. 여기에다가 전류계를 걸고 전압을 걸어서 전원을 걸죠. 이렇게 전원을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걸죠. 그리고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쪽 P하고 이쪽 P2에다가 전압계를 걸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전압이 측정될 거 아닌가요? 그럼 여기 전압하고 여기 전류 B. 그럼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니까 여기에 저항값은 여기에 전류계 지식값분에 여기에 전압계 지식값 똑같아요. 이렇게 위너의 사전법입니다. 여기에. 근데 지금 우리 그림은 여기 그림은 3개로 주어져 있고 여기 단자는 4개로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저기로 보게 되면은 여기가 C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니까 여기서 뭐 여기 C의 1, C의 2, 그다음에 여기가 P의 1, P의 2 이렇게 흘려야 되거든요. 이해가셨나요? 근데 지금 여기 부분이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2개를 합쳤다 가지고 하나로 만들었다는 뜻이야. 저기에서는 하나로 단자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G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기 2가지를 하나로 합쳐.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여기다 집어넣어. 하나로 합쳐서. 그래서 여기로 말하게 되면은 요 2가지가 합쳐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가지 이렇게 합쳐가지고 요 2가지를 합쳐서 요거 말하는 거죠. 요 합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셨나요? 그 다음에 P 단자는 P2로 연결해 주시고 C 단자는 C로 연결해 주시면 끝이에요. 이렇게. 이해가셨나? 그래서 여기를 합쳐서 하나로 그려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미완성 완성하시고요. 접지 간격은 요거 10m 이상은 떨어뜨려야 되죠. 10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10m 이상. 접지극 매설이 나오게 되는데요. 접지극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75cm, 0.75cm 묻어야 되죠. 보조 접지극들은 20cm 이상 묻어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보조 접지극들은 20cm 이상씩 매설합니다. 기본적으로. 접지극은 75cm, 보조 접지극은 20cm, 접지극 간격은 10m. 그 다음에 C 단자는 C 이렇게 여기가 4개가 나와 있으니까 합쳐서 접지 단자로 완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림을 제가 답안지에 완성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여기 질문을 할 때 잘 봐야 됩니다. 질문을 할 때에 매설 접지간의 거리가 얼마냐? 10m라 그랬죠? 전극 매설 깊이는 몇 cm로 해야 되느냐? 답안지가 20cm만 적혀 있거든.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20cm는 보조 접지극일 때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접지극은 확실하게 합니다. 75cm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조 접지극, 전압 보조극하고 전류 보조극의 매설 깊이는 20cm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0cm로 답변해놨네요. 20cm.
그 다음에 접지 간격은 10m 이상입니다. 10m 이상. 아실 수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20cm 이상 묻어달라는 뜻이었어요. 전부. 자, 여기까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개념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다른 핵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